그 뭐지? 오늘 그래프를 끝내고,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좀 나오면 미분 가능성을 좀 할게요. 그 그래프에 대한 걸 싹 다 하고 미분 가능성 프린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하고 또 기본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에서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다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그게 좀 어려워서 좀 약간 애매하긴 해. 좀 고민하긴 했는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미분 끝나고 미분 가능성을 하고 부정적분과 정적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뭐지 다음 달에 그 뭐냐 5월 5일인가?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휴강을 안 하는데 아니 올해 특히 그래. 올해 뭔가 좀 마가 꼈나 봐. 그 되게 뭔가 좀 이렇게 뭐지? 딱히 내가 바뀐 건 아닌 것 같은데 내 표정이 좀 안 좋아. 이렇게 돼가지고 저 거의 우리 집 거북이 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5월 5일은 아마 제가 휴강으로 올려놨어. 휴강 5월 5일. 그래서 요즘 벚꽃도 많이 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어제 괜히 나 혼자 막 그 드라이브 하면서 벚꽃 보고 있었거든요. 막 되게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보면서 물론 근데 이번 주에 비바람 몰아친대요. 그래가지고 다 떨어진대. 그래서 그게 뭐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5월 5일은 휴강이고. 그래서 뭐지 다음 달에 수투가 5번이에요. 수투가 5회고요. 수투가 5회. 그 다음에 수원이 3회. 그래 3회가 될 거야. 3회. 그래서 수원 쪽에서 뭐는 못해서 수투 쪽에서 그 뭐라 그럴까 그 6월 모평 있잖아요. 6월 모의고사 대비를 좀 약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아마 수원 쪽을 조금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치 뭐 6월 모의고사를 사든지 뭐 다른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모의고사를 하나 사가지고 그 대비하는 거 있잖아요. 대비 모의고사를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좀 대비하는 걸로 해서 하면 나름 좀 벼락치도 좀 되고 그래서 그게 좀 시험에 나오면 좀 괜찮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합하면 8번이긴 한데 수원은 3회고 수투는 5회인데 아마 수투가 생각보다 그냥 빠르게 나가가지고 그 진도가 좀 남을 것 같아서 최대한 남기고 6월 모평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 엔제 해가지고 제가 했던 컨텐츠를 다 풀어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주간지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 주간에 그 클리니트 주는 게 그거잖아. 그 대성 거 어떤 그 책이잖아요. 책을 복사해서 주는 건데 그거 말고 그냥 내가 산 그 컨텐츠 가지고 갈 거라서 그렇게 좀 가면 되고 아마 그냥 주간지로 주는 게
그 EBS 변형일 거야. EBS 변형. 그래서 약간 얘는 발문이나 그런 거를 좀 약간 좀 깔끔하게 바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주간으로 주고, 그다음에 교재 같은 경우도 뭐냐면 내가 산 문제랑 해가지고 같이 좀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때 어떻게 할 거냐면 약간 좀 그 심화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심화 개념? 그러니까 매번 계속 기본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기본을 하긴 하는데 복습을 하되 복습 플러스 어느 정도 심화까지 좀 가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심화까지 모르겠는데 한 14번 정도? 14번 정도 난이도 14번하고 21번 정도 난이도까지는 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교재도 거기에 맞춰서 할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문득 생각나가지고 보통 내가 이런 걸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뭔가 그냥 이렇게 알려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거니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5월 5일은 좀 어린이날이니까 좀 힐링을 좀 하세요. 만약에 수업을 하고 싶다 해도 되는데 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작년에 느낀 거지만 쉴 때는 좀 쉬어줘야 되는 게 좀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면 되고 대신에 그때 뭐 문제를 드리든가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될 것 같고 오늘 할 거는 이겁니다. 우리 3차 한 거 요거를 좀 이제 기억을 좀 합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3차 함수에서 그죠? 3차 함수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다 똑같긴 해요. y는 fx라고 썼을 때 이게 3차식이면 3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모르니까 미분을 하는 거지. 미분. 얘를 미분합니다. 그래서 y 프라임에서 이제 f 프라임 x라고 써가지고 이제 0 되는 걸 찾는 거죠. 특징점. 그래서 그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서로 다른 거죠. 서로 다른 실근이야. 서로 다른 실근이면 이쪽이 정상 그래프, 정상 그래프, 정상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중근이 있거나 또는 허근. 근데 사실 이게 아니면요. 이게 아니면 도라이입니다. 도라이 이렇게 돼. 이게 아니면 도라이. 그래서 그냥 정상 아닌 도라이예요. 4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런 거라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는 거죠. 개형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개형 정도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이게 정상 그래프. 그러니까 얘는 극점이 존재하는 극점 존재. 극점 존재하는 게 정상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극점 x야. 근데 극점 x라고 보통 얘기 안 하고 이쪽은 그냥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 존재한다고 하거나 혹은 이쪽은 증가 또는 감수다. 증가 또는 감수. 물론 증가함수라고 말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이렇게 표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한 별식이 0보다 크다. 한 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가장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얘는 그냥 기본. 생기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런 게 그냥 문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스킬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은근히 나와요. 안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알고 계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그 스킬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3차 함수는 무조건 특징이 이거야. 변곡점에 대한 그 점대칭입니다. 그래프가 무조건.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를 돌리면 똑같아져요. 180도 돌리면 그게 점대칭의 특징이죠. 그래서 얘가 어떤 걸 잡아도 요 길이 같고 저 길이 같다는 이야기야. 얘를 기준으로 가면.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변곡점의 위치였어. 변곡점의 위치입니다. 변곡점의 위치.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냐면 그 세 근의 합의 평균이죠. 어떤 애들이 이거 하니까 뭐 3 곱하기 변곡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하여튼 말아서 하세요. 그거는 그건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세근의 합의 평균이죠. 그래서 ax 3승이라고 쓰고요. 그다음 플러스 bx 제곱이라고 쓰고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쓰면 그러니까 y는 이렇게 딱 썼다고 쳤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3a분의 b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거예요. x 이퀄. 이거는 좀 잘 알아주세요. 제발. 이거는 뭐 꼭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위치를 알고 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유리할 거거든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얘는 뭐 잡기술이네 뭐네 말해도 내가 이거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딴 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알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비율 관계죠. 비율 관계. 그래서 두 가지 비율 관계가 있었고 하나는 뭐였냐면 그냥 그러니까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매라고 말해도 상관없는데
이거예요. 접에서 교로 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접에서 교로. 근데 화살표를 좀 보셔야 돼요. 화살표. 접점에서 교점이에요. 접점 교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대칭점과 교점입니다. 대칭점 교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고요. 접에서 교로 가는 건 이렇게 가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접, 교. 그래서 이렇게 쓱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만큼과 이만큼의 길이 B죠. 길이 B. 얘가 이제 2대1인 거죠. 2대1. 2대1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도 여기가 이쪽이 접이고 이쪽이 교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2K고 얘가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변곡점이니까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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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을 따지면 X 값이 싹 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얘는 좀 알아두시는 게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시험에 내는 빈도수를 따지면 이게 훨씬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애들 보면 이거는 잘 안 나와요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요. 뭐 딱히 뭐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예시를 좀 알아두라고 얘기했어요. 자,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k 꼴입니다. 약간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1차항이 없는 스타일. 1차항 x 스타일이죠. 얘는 1차항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기억하려나? 1차항 없는 스타일. 진짜 실제로 보면 말이 나오는 형태니까 그걸 가지고 보는 거죠. 1차항이 없는 스타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점하고 교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대칭점이니까 그러니까 교점은 이렇게 쓱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칭점 교점의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똑같이 평가점을 만족하면 이렇게 되고 내리고 이만큼과 전체입니다. 이만큼 전체. 이만큼 전체. 그래서 여기는 이게 K고 루트 3K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서 얘는 1대 루트 3이다. 1대 루트 3 이렇게. 1대 루트 3. 그래서 이쪽은 y 이퀄 x 3승 빼기 3x 플러스 k 꼴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2차항이 없는 건 2차항. 2차항이 존재하지 않는 스타일. 2차항 x, 2차항 x 이렇게. 그래서 적응하면 괜찮아요. 그냥 사실 그냥 그래프 그리는데 써 그냥. 뭐 이거는 뭐 굳이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엄청나게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되게 많이 써먹긴 했죠. 얘는 최소한 좀 많이 써먹긴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미분을 하지 않고 뭔가 그래프를 좀 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그런다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되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얘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랑도 연관이 있을 거냐면 뺀 함수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접하는 거 말고 이런 식으로 어떤 1차 함수랑 연관돼서 가는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F가 되고 이쪽이 G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접이고 이쪽 교고 이쪽 평가점 만족하는 거니까 내리고 내렸을 때 그러니까 이만큼과 이만큼의 길이 비율이 지금 2대1인 거죠. 2대1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는지 이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차 함수하고는 약간 연관성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변곡점 있으면 내리면 1대1대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고 이건 그냥 연장시키면 여기서 이쪽이 이렇게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가지고 보면 이쪽도 K 이렇게 되는 거죠. 2대1 그 다음에 여기 2대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점이 있으면 만약에 뭐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쪽하고 봤을 때 내리고 내렸을 때 이것과 전체의 비율이 1대 루트 3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얘도 알아두면 나쁘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 이쪽 비율관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2대1이 있고 1대 루트 3이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그냥 그래.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내가 모든 걸 기억하기 싫다 그러면은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거까지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쪽은 2대1이기 때문에 미분이 필요 없이 극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극점이 어디 있는지. 여기가 만약에 이쪽이 만약에 0이고 이쪽이 3이었다. 그럼 2대1이니까 여기가 2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냥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은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3차 함수 그리는 것까지 한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이러시면 됩니다. 만약에 y 이퀄 x 3승 빼기 3x 제곱이라고 한다면 모르니까 미분을 하는 거죠. y 프라임 이퀄 3x 제곱 빼기 6x라고 쓰고요. 그냥 이대로 멍하니 있으면 안 되니까 0이 되는 걸 찾는 거죠. 0 되는 거.
그럼 3x로 묶었을 때 x 빼기 2가 될 거니까 그럼 이쪽은 x는 0하고 2가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요. 그럼 정상 그래프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쓱 가서 얘가 0이고 이쪽이 2라는 거죠. 그럼 몰라도 이쪽은 3일 거고요. 이쪽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그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도 원래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구한다고 쳤을 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이거거든요. y값? 그러니까 y값이기 때문에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나를 보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는 이거다. 그러니까 그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하면 이렇게 폐 구간에서 연속이 된다고 치면 반드시 이쪽은 얘는 뭐냐면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최대 최소. 이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A랑 B가 뭐 대충 여기 있고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최대가 되는 거랑 최소가 되는 후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거는 여기서 극대라는 거는 그 근처에서 제일 큰 거니까 당연히 후보인 거고 마찬가지 극소도 마찬가지야. 그쵸 제일 작으니까. 이게 가장 작을 수 있는 후보일 수 있으니까 얘를 반드시 쓰는 거고요. 그 다음 봐야 되는 건 이런 식으로 얼만큼까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모르니까 결국은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얘를 구하는 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극대하고 극소하고요. 그다음 구간의 양끝점이에요. 양끝점. 이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얘를 체크해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큰 이거. 그다음에 최소. 가장 작은. 원래 이거예요. 원래 이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교과서에도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은근히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비율분계를 알고 있으면 바로 끝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0부터 시작해서 4까지래. 그랬을 때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만약에 이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그럼 여기에는 얘가 지금 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지금 2가 아까 됐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이 3이면 이쪽이 4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니까 굳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잖아. F0도 구하고요. 그 다음에 F2도 구하고요. F4도 구해서 이쪽 중에 가장 큰 게 최소고 가장 작은 게 최소인데 아니 필요 없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여기서 얘가 지금 F4가 최대고 이게 최소가 되겠죠. 이럴 때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들을 알고 있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분명히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먼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뭐 얘를 가지고 뭐 해야 반드시 해야지 되냐라고 말하면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만약 그걸 안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대 최소와 이제 어떤 그 미분의 관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프만 잘 그리면 끝입니다. 그래프만 잘 그리면 끝이야. 그래서 이제 어찌되었든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4차로 넘어갑시다. 4차. 그래서 요거를 오늘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함수. 그래서 오늘은 4차 함수예요. 4차. 저번에 숙제도 그냥 4차는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3차만 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오늘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본 똑같습니다. 모르면 미분하라. 모르면 미분한다. 그럼 y는 fx인데 아니 3차도 모르는데 4차 어떻게 알아? 모르죠. 모르니까 미분해. 미분하세요. y 프라임 이퀄 f 프라임 x 이퀄 0이 되는데 그럼 얘가 이제 3차 방법. 3차 방법. 그럼 그 근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3차 방정식을 가지고 볼 건데 그 근의 종류가 4개예요. 근의 종류가 4개. 그래서 그래프의 종류도 크게 보면 4개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기억하기 편해. 3차는 3개고 4차는 4개네? 개꿀 이러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그럼 얘가 이제 도함수에서 출발하면 F'이 있어요. 3차가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이에요.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럼 얘가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접하는 게 하나 있어. 접하는 게 하나 있을 때 이렇게. 접하는 게 있을 때고요. 약간 더 가면
얘가 이렇게 가거나 혹은 이렇게 가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근과 나머지는 허근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은 이렇게 돼서 삼중근이야 삼중근. 중근 중에 화끈하게 삼중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냥 이거 내리고 얘를 내리는 거죠. 그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내리고 이거 내리면 자 뿔 이거. 그러면은 내려갔다가 이쪽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다가 멈췄다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쪽은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이쪽은 내려가다가 이렇게 해서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멈췄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대칭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한 번 멈칫하는 거죠. 한 번 멈칫하는 거야. 이렇게 중근이 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한 번씩 다 멈추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아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멈칫이긴 한데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그냥 이렇게 가요. 약간. 그래서 뭔가 이때가 가장 작은 가장 큰 뭐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얘가 약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기울기였죠.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변곡점이고요. 약간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간다고 쳐도 만약에 약간 주춤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춤했다가. 그러니까 얘는 아예 멈추는 거야. 아예 이쪽에서 아예 멈추는 애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살짝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저렇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나타낼 때는 그러니까 이 그래프나 저 그래프나 그놈이야. 그러니까 얘야 확인할 게 있는데 이쪽은 안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니까 그냥 얘는 거의 이차함수 B를 나는 그런 그래프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상이고요. 얘가 정상. 얘가 도라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3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근이 다 서로 다른 거야. 모든 근이 서로 다른 정상이야. 모든 근이. 근데 중근이 존재한다거나 허근이 존재하는 순간 이쪽은 도라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빨라요. 그게 차라리 나을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모든 근이 싹 다 서로 다른 근이야. 서로 다른 근이면 얘는 정상이고요. 뭔가 중근이 존재하거나 허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이쪽은 무조건 또라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를 비교하는 그런 상황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극소와 극대가 다 존재해. 극소, 극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3차 함수를 구별하는 과정에서 극점 존재가 되게 중요한 포커스인데 사실 4차는 얘도 마찬가지로 극점이 존재하고요. 여기 있는 얘도 극점이 존재합니다. 다 어떻게든 어디든 싹 다 존재. 그러니까 여기도 존재하고 저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쪽은 극대와 극소가 다 있어. 모두 존재. 모두 존재. 근데 이쪽은 뭐냐면 극대 또는 극소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고치 함수 양수일 때 이거고요. 최고치 함수가 음수면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렇게. 최고치 함수 음수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극대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극소만 있거나 극대만 있으니까 이쪽은 극대 또는 극소 중에 하나만 있어. 극소 중 하나만 존재.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정상을 생각하고 싶다. 그럼 최고치 함수가 양수일 때는 극대 값이 존재하도록이라고 나올 거고요. 만약에 뭐 이게 또라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극대 값이 존재하지 않도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 어찌 되었든 하는 건 뭐냐면 미분에서 0 되는 게 어떻게 근의 어떤 그 관계들을 갖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요게 4차 함수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뭐 그려놔 볼까 한번? 뭐 있나? 뭐라 그래야 돼? 자, 24번 있죠, 24번. 그거나 좀 그려봅시다. 24번. 우리 24번만. 24번인데 뭐 다 풀 건 아니니까 아직. 자, 좀 이따 풀 거니까 3x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3세 그 다음 조금 빼기 12x 제곱
그냥 이거 그래프만 좀 그려봅시다. 이거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려놔 보자 이거를. 자, 그러니까 모르니까 미분이야. 모르면 미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미분하면 12x 함수는 빼기 12x 제곱 마이너스 24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12x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x 그다음 쪽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0 되는 게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2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얘는 정상입니다. 다 다른 거니까. 근데 꺾이는 게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2에서 꺾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0, 2.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고 얘를 집어넣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려주는 게 기본적인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자, 사차함수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걸 하겠습니다. 이거 비율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얘는.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럼 가끔 이제 학생들 중에 아무 생각 없이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뭐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건 맞는데 그치 뭐 사차 그리는 게 뭐 얼마나 그거 하겠어. 귀찮은데. 근데 이게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2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W자 그리다가 점수가 W자 될 수가 있어요. 망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거든요. 특징이. 그럼 이게 정상 그래프일 때 특징이에요. 정상 그래프. 여기일 때. 그래서 얘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3차부터 시작해. 3차. 그러니까 이게 F'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니까 만약에 변곡점이 여기 있으면 반드시 모양이 똑같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축이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순간 자, 그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정확히 대칭이니까 이쪽의 면적과 저쪽의 면적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봐봐. 여기 내려가고 여기 내려가고 여기 내려간다. 그럼 맞불이거든요.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넓이가 이만큼의 길이야. 이만큼 길이.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멈추는데 이만큼 넓이가 이만큼 길이야. 근데 공격도 똑같아. 이렇게 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요. 정확하게. 매우 정확하게. 클리어리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쪽은 명확하게 대칭입니다. 명확하게 대칭이야. 이쪽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얘는 이게 3차 함수가 점대칭이면 얘는 선대칭이에요. 선대칭. 그래서 예전 아까 뭐지 그 적분 같은 거 할 때 아마 옛날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돼? 기함수를 적분하면 우함수네 뭐네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을걸요? 그게 얘야. 그러니까 기함수가 점대칭이잖아요. 점대칭을 적분하면 선대칭이 가능해요. 점대칭을 적분하면 선대칭이 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뭐 적분하거나 얘를 미분하게 되면 선대칭은 다시 적분하거나 미분하면 얘는 뭐 점대칭 비슷한 무언가가 된다는 얘기죠. 점대칭 이렇게. 그래서 대칭성을 따질 때 이렇게 되는 거긴 한데 뭐 하여튼 그건 그래. 그래서 이만큼의 넓이가 S면 이만큼의 길이가 S인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로섬 게임이라고 혹시 알아요? 설명할 게 별로 없어지는 것 같은데 자, 아니 뭐 물론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냥 갖고 있는 건 일정한데 누구한테 주면 결국은 이제 이게 너무 그 빈부격차가 좀 커지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그냥 얘를 올려. 얘 올려야 돼. 평행이동 시켰어. 이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제 새로운 F'이 된다고 생각하면 얘를 가지고 봤을 때 얘를 내리고요. 얘를 내립니다. 맞불. 그러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를 S1이라고 두고 S2라고 두는 거죠. 누가 봐도 얘는 작고요. 얘는 커요. 얘는 작고 얘는 커요. 작고 커요. 자, 그러면은 S1이 이만큼이라고 보면 S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S2가 되는 거죠. S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된다? 분명히 지금 상하폭이 이게 있어요. 상하폭. 근데 이만큼의 길이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적은 거야. 이만큼 길이. 근데 자, 이만큼이 지금 이렇게 이만큼의 형태가 돼 있으면 얘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그 미분에서 0 되는 거 있잖아. 어차피 도함수의 어떤 그래프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자 좌우폭이 작으면 상하폭도 작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좌우폭이 작으면 상하폭도 작고요. 좌우폭이 크면 상하폭도 크고요. 좌우폭이 같으면 상하폭도 같은 거야. 요거는 제발 기억하세요. 4차함수에.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얘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몰라도 되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그 좌우폭 있잖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2니까 이만큼이 1이고요. 이만큼이 2란 얘기야. 그럼 좌우폭이 이쪽이 더 크니까 상하폭도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고 얘가 2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못 간다고. 마이너스라고 여기 0하고 여기 뭐 2하고 이렇게 못 간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절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도함수에서 어떤 그래프를 우리가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건 좌우폭과 상하폭 사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좌우폭과 상하폭 사이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쪽.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좌우폭, 상하폭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약간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fx가. 근데 1차 최고차항수가 1이래. 그럼 이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그거 뭐냐면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게 높이가 같을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그냥 모르니까 y는 k라고 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쓸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이런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아마 보통 이렇게 좀 주어지긴 할 거예요. 그럼 주어지긴 할 건데 얘가 이제 만약에 뭐 3이고요. 얘가 만약에 뭐 7이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자 상하폭이 똑같으니까 좌우폭도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쪽이 5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만 알고 있어도 얘가 자동으로 나온다고요. 왜냐면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얘를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fx라고 쓰고요. 딴 거 모르겠고 마이너스 k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빼남수. 그러니까 각각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뭔가를 좀 합쳐보면 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여기서 뭐냐면 7하고 3에서 접하니까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지. x 빼기 3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7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바꾸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우폭이랑 상하폭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타차함수를 볼 때는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도 개형인데 그러니까 종류는 4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정상 그래프. 근데 이 정상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뭐냐면 도함수의 0 되는 좌우폭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이 멈칫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 그다음 아예 이렇게 되는 거.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정상이고 요게 도라인데 정상 그래프를 보는 특징은 이렇게 좌우폭을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근이 있으니 이거죠. 중근. 그 다음에 얘는 근 하나만 있으면 이게 되는 거고 근이 아예 3개가 3중근이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0 되는 게. 그래서 0 되는 걸 찾아서 가는 그런 형태니까 이렇게 해서 좌우폭, 상하폭 이야기를 조금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어디 있니? 그 18번 있죠? 그게 되게 좀 뭐라 그럴까? 타차함수에서 좀 대표적인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빼남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였단 말이야. 이거를 한꺼번에 뭔가를 보기가 좀 약간 애들이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해서 그냥 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발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요. 18번 1차 함수 fx와 최고치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 gx의 그래프는 x좌표가 마이너스 2와 1 두 점에서 접한대요. 이거지 그냥 이렇게 쓱 가요. 그럼 얘가 y는 fx래요. 그 다음에 얘가 y는 gx래요. 이대로 몰라.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서 드르륵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돼서 얘가 축이 되는 거죠. 축. 그리고 접하고 접하는데 그럼 얘가 y는 쓰고 gx 마이너스 fx 빼남수. 문제 자체가 gx 빼기 fx래. 얼마나 개꿀이냐 이거. 개꿀이야 그냥.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고 이쪽이 1이래요.
위치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달라요. 그래프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각각의 함수값은 다르지만 같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근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은 이렇게. 그래서 그냥 gx-fx를 그 생각한다고 쳤을 때 그럼 얘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4차식 그대로고요. 4차 빼기 1차니까. 그럼 여기는 뭐냐면 접하는 점이 두 개 있으니까 근도 중근 두 개밖에 없는 거고 이쪽은 자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쓰시면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되니? 이게 끝이야. 얼마나 쉽니? 그리고 아까 말했죠? 좌우폭하고 상하폭이 굉장히 똑같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상하폭이 같기 때문에 좌우폭도 같아요. 좌우폭도 같으니까 여기는 이 둘의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얘를 대입하면 답입니다. 이게 뭐 미분할 필요도 없어요.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옛날 문제인데 그러니까 빼남수에 대한 가장 기본을 되게 잘 묻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좌우폭이랑 상하폭에 대한 것도 되게 좀 잘 묻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요즘 나오면 한 8, 9번쯤 되려나?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약간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가 되는 거죠. 그걸 살짝 좀 더 약간 그 문서화 시키면 위에 거 17번처럼 나오죠. 위에 거 17번. 그래서 빼남수라는 거를 이제 식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자 17번도 볼게요. 기왕 하는 거.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다 그게 돼 있어. 이게 정형화가 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17번은 원점을 지난대요. 원점을 지난대요. 자, 이쪽은 최고차항 계수 1이에요. 최고차항 계수 1. 4차 함수래. 다음 조건 만족한대요. 자, 가 f2 플러스 x 그 다음에 equal f2 마이너스 x 네, 나는 x는 1에서 극소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는 대칭이지. x는 이해가 안 되는 대칭. 그렇잖아. 이걸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4차 함수가 선대칭이래. 4차 함수가 선대칭이래. 그럼 죽었다 깨라도 이런 게 선대칭이 되면 노벨상이야. 거기 뭐 상대성 이론이? 축이 이렇게 됐을 때 선대칭입니다. 이런 선대칭 아닐까요? 아니 맞긴 한데 미친 거잖아 이거는. 안 된다고 이거는. 필요 없어.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이런 쪽에선 절대로 우리가 이게 안 나온단 말이야. 이쪽은 절대. 아니 얘가 어떻게 선대칭이야. 그럼 될 거면 이런 그래프 아니면 이런 그래프인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닌데 살다가 4차 함수인데 이게 답인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물론 그거를 뚫고 나가면 난 할 말이 없죠. 이번에 나왔네요? 이런 할 말 없는데 그 하고 많은 형태 중에 이걸 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이제 뭔가 때려 찍어야 되는데 얘를 찍진 않을 거란 말이야. 이게 4차면 2차가 좀 슬퍼할 거예요. 얘는 좀 그래? 이건 아마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최후 후보로 남겨주시고 그럼 여기가 이거야. 이래서 극소로 갔는데 여기 1이지. 나는 눈을 뜨고 있다 아니니? 그럼 이만큼의 길이와 저만큼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 3이겠죠. 나 몰라. 문제도 x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K. 모르니까 K로 두는 거지 뭐. 나는 A로 할래. 상관없어요. 자, 여기 fx. 그래서 그냥 아무 상관없어. fx-k. 그럼 이게 1에서 접하고 3에서 접하네?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 이걸 만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진짜 되게 기본 오브 기본이야. 그러니까 고1 거 그 식정리하는 거 있잖아. 그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그럼 됐어. 끝났어요. 그럼 라고 할 텐데 분명히 정보가 하나 더 있을 거야. 여기서는 원점을 지난다래요. 원점. 그래서 원점 지나는 거야. 그럼 f0이 0이니까 0-k. 0 대입하니까 1. 0 대입하니까 9. 그러니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9다 라고 쓸 수 있지. k는 마이너스 9. 그래서 얘를 넘겨오면 얘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fx죠. 극대값을 또 촌스럽게 미분하지 마시고 여기 2가 2일 때 그때 2를 대입하세요. 2 대입하면 1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 여기에 극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 그게 크게 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약간 그 좌우폭, 상하폭에 대한 게 4차 함수에서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이제 똑같은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뭔가를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왕 한 거 다 하자.
기억 한번 다 합시다. 19, 20 풀고 좀 쉬자. 아니 19번 풀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죠? 19번 풀고. 사실 19, 20도 요즘 나오면 쉬운 문제예요. 한 10번대로 넘어가면 한 10번 정도? 10번? 그 정도 되는 문제일 거야. 자, 그럼 19번 갈게요. 19번. 최고치 한계수가 1이고요. F0 하고요. F2가 이런 관계를 갖는 사차함수예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 플러스 x 이퀄 F2 마이너스 x 돼요. 아이씨, 이거지 그냥. 여기가 2가 되겠죠. 이거야. 근데 F 절대값 x가 1이 된대요. 그럼 아마 좀 이따가 내가 방부등식 할 때 얘기하겠지만 y는 얘야. y는 얘. 그럼 나는 뭐냐면 그림 그릴 때 얘를 그릴 수밖에 없죠. 얘를 그릴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또 잘 나오는 걸 또 기억을 해야 되지 않니? 그죠? 이거야. y 이퀄 절대값 fx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알긴 아는데 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자,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에 음수 값이 나와도 음수가 나오면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음수가 나오면 바뀌어야 되니까 이거 두 가지겠죠? 그냥 fx가 나오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fx가 나오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고요. 이거 작으면 이렇게 되겠죠. 부호를 바꾼다는 건 위로 들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그냥 이쪽은 x축 아래를 이건 얘는 들어 올리는 거야. 그래서 되게 많이 했던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 이런 게 이제 이런 어떤 그래프가 되는 거죠. 밥그릇 같이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게 y는 f라고 쓰고 얘는 절대값 x거든요. 절대값 x. 그러면 여기에 3을 대입하면 똑같거든요. 3을 대입하면 3 대입하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얘가 fx 아니면 f라고 쓰고 마이너스 x야. 여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거고요. 작을 땐 이건 거죠. y축 대칭이야. 그럼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면 된다. 이쪽은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려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언급되지 않은 자 y축 대칭을 시켜. y축 대칭. 요걸 시키시면 돼요. x가 양수인 것만 그려서 나머지는 대칭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쪽은 접어가는 거예요.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값이 붙어있는 게 양수인 걸 그린 다음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그냥 이렇게 대칭시키면 끝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얘도 어쨌든 나올 수 있겠는데 절대값 y가 fx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린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 이쪽은 x축 대칭을 시켜요. 이렇게 시켜요.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절대값 y라고 쓰고요. 이쪽이 x제곱 마이너스 뭐 2x라고 쓰고 플러스 뭐 3이었다. 아 마이너스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는 그 y가 양수인 것만 그려.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랑 이것만 그려. 근데 그 하나당 y 값이 그러니까 양수도 나올 수 있고요. 음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x축 대칭. 그래서 얘는 사실 고1 때 내신 때 빼고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이쪽은 이렇게. 같은 형태니까. 그럼 여기는 뭐냐면 절대값 y, 그다음에 콜 f라고 쓰고 절대값 x 이렇게 딱 돼 있다. 그럼 여기는 얘는 x도 양수, y도 양수인 것만 그려. 뭐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이것만 그린 다음에 이쪽은 x축 대칭도 하고요. 그다음 y축 대칭도 하는 거야. 둘 다 하는 거예요. 이쪽은 싹 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뭐 1이라는 게 있으면 사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리면 돼. x 더하기 y가 1이면 이거야. 근데 이게 둘 다 절대값이니까 둘 다 양수인 것만 그린 다음에 x축 대칭 시키고요. y축 대칭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죠? 이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함수를 가지고 접근할 때 절대값이 들어있다고 쫄면 안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되고 가장 쉬운 게 이거. 그다음 꽤 잘 나오는 게 이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나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봤을 때 F0이 F2보다 작대. 그러면 어쨌든 여기 어딘가 있겠지. 0이 뭐 이쪽 어딘가 있든가 어딘가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접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야 이게? 아니 생각해봐. 야 이거랑 y는 1이랑 뭐래?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데 3개. 아니 어디를 그어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3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고 이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경우가 아니라 되게 좀 특이한 경우일 때, 일반적인 경우 말고 특이한 경우일 때 답이 나올 거니까 그럼 0이 이쪽 어딘가 있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을 가지고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그럼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좌우폭 똑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0이라고 두고 여기를 이쪽을 2라고 둔다고 생각하면 그럼 이렇게 되면 얘를 접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명확하게 여기랑 여기랑 여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만 몇 점에서 만날 거냐면 3점에서 만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답이 될 것 같은 데를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류하는 거긴 하거든. 분류? 그러니까 그 경우를 분류하는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너무 진짜 그냥 일반적인 거는 답이 되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걸 찾는 거고요. 보통 그래서 그게 접할 때. 보통 우리가 의심하는 건 접할 때입니다. 물론 얘가 100%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거의 절반 이상, 거의 한 7, 80%는 거의 접할 때가 답입니다. 거의. 그래서 그냥 약간 어떤 특히 이런 분류 문제 같은 경우는 21번 막 14번 15 이렇게 나오잖아. 22번 이렇게 이런 걸로 나온다고 치면 그러니까 되게 이럴 때가 답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게 어떤 경계니까. 그러니까 경계를 가지고 파악해. 경계.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뭐 얘는 끝났네.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쪽이 1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그럼 얘가 0이면 얘가 2고 이쪽이 4일 수밖에 없다. 그럼 얘는 좀 더 쉽네. 그냥 바로 나오네. 그럼 fx라고 쓰고 마이너스 1이겠죠. 이게 1이니까. 그게 0일 때 접하고 4일 때 접하니까 이쪽은 x제곱 곱하기 x 빼기 4의 제곱이라고 얘를 작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최고치 한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저게 그냥 끝인 거고요. 그럼 또 극대값을 또 구하려야 돼? 그럼 극대값 구할 거면 이쪽은 얘를 먼저 넘기시고요. 여기다가 2만 대입하시면 답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좌우폭, 상하폭을 약간 이용하는 문제들은 이렇게 좀 약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좀 편해요. 물론 요즘은 이런 번호대 안 나올 겁니다. 21번 이런 번호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한 10번에서 11번 정도? 이 정도쯤 나오지 않을까? 11번도 약간 좀 애매해요. 이쯤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고 치면. 근데 그랬을 때 되게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될 거라는 얘기죠. 얘를 막 미분하고 뭐하고 이러고 막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이거죠. 제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요. x3승 플러스 x4승 플러스 ax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2야. 한숨도 안 들어오잖아. 한숨 쉴 수밖에 없어요. 거의. 그래서 얘는 식이 4개가 필요하거든요. 4개를 다 때려 넣어서 뭔가 다 정리할 거면 그러다 시간이 가요. 그럼 저희 또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또 멘탈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여기는 되게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두고 그냥 식으로 넣은 거야. 식. 너무 막 모든 게 식이야. 그냥 뭐 문제 보면 다 이래. 한석공이요 그냥 이렇게. 진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걸 좀 잘 보조를 해줘.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근데 보통은 이럴 건데, 얘로 이걸 유추할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쪽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식으로 나타내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들을 쫙 취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정보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차함수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뭐 딱히 별거 없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다른 거보다. 그래서 뭔가 시험에 나온다. 그럼 약간 대칭 4차 나오면 거의 약간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자르고 막 붙이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뭐 나중 문제긴 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거니까 뭐 그 정도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 좌우폭과 상하폭이 연관성이 있다.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20번을 좀 쉬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뭐 방분음식과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를 몇 개 좀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거 남은 시간이 있으면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시간은 미분 가능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 적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